게스트분이 오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게스트 마지막으로 누구 불렀죠? 포니리치 지금이었나? 네. 네. 포니리치. 고리안바드님은 지금 호머랑 같은 데 계시는 거죠? 달라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 달라스. 있고요. 맞다. 또 안 그래도 독립기념일 때 또 오스틴에 친한 가정이 있어서 시간 되면은 또 호모님 차나 한잔 할까. 부럽다. 그러니- 텍사스 커넥션. 아, 여기 텍사스가 되세요, 형님. 아니, 이게 연락을 하게 된 게 제가 얼마 전에 달라스 놀러 갔잖아요. H마트에 갔어요. 캐롤턴에. 거기에 뭐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옆에 이렇게 건물을 봤는데 어디서 본 건물인 거야. 그래서 저게 어디지? 내가 어디서 봤지? 하고 있는데 H마트 옆에 얼마 전에 집을 사셨어요. 콘도를 사셔가지고. 그 영상 봤어요. 그 영상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연결이 된 거지. 아, 맞다. 코리안바드님이 캐롤턴 옆에 있는 저거를 사셔가지고 여기서 봤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마일 모아방 있잖아요. 거기서 오픈챗으로 이제 말을 걸었죠. 달라스 진짜 좋더라.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의 텍사스 물가인데 LA야. 그래. 딱 그 느낌이더라고, 나는. 이제 뭐 날씨는 모르겠고. 텍사스의 네. 3대 도시 중에서 달라스가 제일 좋은가요? 느낌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살기는 달라스가 괜찮을 거고요. 한인 인프라는 그냥 달라스에 비교가 아예 안 되고요. 다른 데 세 군데 다. 진짜. 휴스턴도 안 되고 오스틴은 아예 뭐 이름도 못 내밀고 산안토니오도 안 되고 달라스가 짱이고. 계속 사람들 모이고 있으니까 뭐 그니까. 식당이랑 뭐 정신없이 생기더라고요. LA에서 계시던 분들이 달라스로 대거 이주하면서 막 한국 뱅크도 생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미은행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제일은행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경제 유튜버 같은 거를 하시게 되셨어요? 코로나 시절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텍사스 이제 정부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하겠는 거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신청을 못하겠고 영어가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도저히 신청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너무 복잡하고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매주마다 $600씩 플러스 $500씩 나올 겁니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티뮬러스 책 받은 거 IRA에 넣으세요. 펀드 사세요 하면서부터 관련돼서 뭐 정부 좀 더 넣고 한 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경제 유튜버라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고. 가이드를 엄청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사실은 막 피델리티 어카운트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서 참조한 거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이제 막 어디 가야 될지 이렇게 되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되게 좀 많이 돼요. 미국 생활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그런 채널이 아닌가. 인덱스 투자, ETF 투자 이런 거 말고 그냥 개별 주식 투자도 좀 하시나요? 개별 주식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 역시. 네,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섹터 쪽으로 좀 가지고 있거나 진정한 보글헤드. 보글헤드. 그니까. 아니 여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인 그런 인플루엔서처럼 하시는 분들 중에서 BM이라고 반말님이라고 이제 막 한인 카톡방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방을 열어놓고 단 한 번도 뭐 글을 공유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S&P 500에다가 그냥 계속 눕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 인플루엔서 같은 그 사실 그런 걸로 막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렇죠. 그런 네. 거랑 상관없이 맞아요. 진짜 그냥 보글헤드.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속세에 관심이 없는 돌을 닦는 느낌의 약간 그런 분인데 약간 네. 코리안바드님이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저도 뭐 좋게 포장하면 그런 거고 사실 이제 귀찮아서 주식 들여다보기 귀찮아서 가격 움직이는 거 싫으니까 그냥 뭐 펀드 위주로 가져가고 있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최근에 그 힐럭 받으셔가지고 부동산 투자 네. 하셨잖아요. 그게 네. 첫 부동산 투자신가요? 아니면 사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콘도 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아마 과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되게 막 부동산 투자하면 좋겠다. 또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레버리 써서 하다 보면은 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잘 손이 잘 안 나가고 두려우니까는 부정적인 거에 계속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렌트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현금흐름이 깨질 텐데 그럼 뭐 세금이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하시게 된 과정이랑 투자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펀드 사놓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고장나면 고쳐야 되지. 투자하면 계속해서 세금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귀찮고 뭐 테넌트 구해야 되지 해서 안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회유를 해가지고 그냥 리츠 펀드를 사자 그랬어요. 어차피 네. 리츠 펀드 사면은 알아서 그래요? 배당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그거랑 렌트비랑 마찬가지다 했는데 그렇죠. 또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 무조건 부동산을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또 이제 한국 어르신들은 부동산 그쵸.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내가 의견을 따라갔는데 마침 그때 산 게 2019년에 샀어요.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밸류가 딱 오르고 어차피 계시는 테넌트 분도 뭐 꾸준히 돈 내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다가 약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또 그때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고 해서 하나쯤 더해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 개째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 얘기보다 요즘 저희 단톡방이나 대화할 때 보면 패시브 미안해. 인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부동산 얘기, 무슨 뭐 프랜차이즈 얘기 얼마 전에 나왔죠. 또 부부가 뭐 캠핑 그라운드 사가지고 저는 투자했다 이런 얘기 보고 뉴욕에 있는 멀타 유닛 사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얘기 보면서 얘기하고 관심이 좀 계속 있었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주변에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히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보면은 다 항상 이제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였거든요. 뭐가 좋냐, 막 부동산이 좋냐, 막 비교를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주식 다른 거고 부동산 다른 거고 그냥 부산 투자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재지 말고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나름대로 그 가치 올라가고 패시브 인컴 고정대로 렌트 들어오고 하니까 뭐 이거 나름대로 부동산 투자가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테넌트 만나서 고생한 적은 없으세요? 두 군데 지금 돌리고 있는데 뭐 다행히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렌트비도 꼬박꼬박 내시고 그 뭐 H마트 뒤쪽이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아직까지는 테넌트 분이 고생한 거는 없는데 이제 최근에 있던 에피소드가 그 세탁기가 한 10년 된 거였는데 이제 고장이 났어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이 옷을 못 꺼내겠다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박살난 게 아니고 그냥 문이 안 열리니까 고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수리하는 무슨 미국 회사를 불렀어요. 100불 주면 이제 출장 와서 보잖아요. 우선은 100불은 출장비고 딱 그렇죠. 보더니만 아 이거 문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1,400불을 달라 그러더라고. 세탁기 가격인데요? 세탁기가 그거보다 쌀 것 같은데. 이게 고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이게 10년 된 거니까 문이 고장나면 고치는데 뭐 메인보드가 나가면 또 메인보드 자체를 갈아야 된대. 그래서 메인보드 한 800불 그 다음에 출장 오면은 한 뭐 500불 때리고 됐다 그러고 그냥 문이나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온라인으로 그냥 새거 사버렸잖아요. 출장비 그런 거나 뭐 고장나면 이제 한 달치 돈 나가는 거죠. 호모님도 지금 힐락만 우선은 열어놓은 거죠? 저는 열어놓고 그걸로 주식을 다 사다. 주식을 사서 네. 이자 8%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 꽤 올랐어요. 처음에 6개월은 이제 안 냈고 그 다음부터 6% 7%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행히 주식도 그 정도 올라가지고 아이 좋죠. 힐락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코리안 바드님 지금 현재 콘도를 하시는 게 캐시플로우를 늘려가지고 뭐 생활비 추가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쭉 가게 하는? 또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르르르를 하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인컴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렌트도 상대적으로 좀 싸게 주고 있고 아직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지금은 거의 조금 플러스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아니 아까 힐락 이자 많이 오른 거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가지고 혹시 뭐 그것 때문에 요새 고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힐락이 아마 호모님도 거기 펜패드 통해서 하시지 않았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0.09%인가 막 그렇게 받잖아요. 0.9%인가.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 한 몇백 불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딱 지나니까 지금 아마 이자가 8.25나 8.7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20만 불 빌렸으면은 이자가 1,400불로 쑥 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어쨌든 힐락을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는 거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이자에다가 원금 더해서 지금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돌릴 정도는 돼요. 네. 그 요즘에 팁 중에 하나가 조금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잖아요. 월별로 캐시플로우에. 그래서 그렇죠. 트랜스퍼 밸런스를 넣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유예기간 두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은행에서 트랜스퍼 밸런스 오퍼가 굉장히 많아. 은행에서 뭐 카드 0% 이런 거에서요? 0% 이자율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리스키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잘 이용하면은 되게 좋거든. 왜냐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체이스에서도 심지어 이름 있는 그런 은행에서 한 1년 정도나 뭐 또 0% 이자율 해가지고. 근데 힐락이 아시다시피 뭐 그냥 열려있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돈 옮기고 이런 게 진짜 되게 자유롭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1년 동안 힐락으로 낼 이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나중에 다시 돌려와도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트랜스퍼 피를 좀 잘 봐야겠네. 힐락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까지 안 가봤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보통 얼마까지 나올지 보고. 왜냐면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힐락에서 보통 뭐 한 8% 했다 그러면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불 정도가 나갔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1,000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0불을 갖다가 원금으로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근데 이제 그 큰 은행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야지 좋은 의견이 네. 얻는 거죠. 예, 네, 그냥 갑자기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팁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 뭐 오퍼가 아마 온 것 같았는데 이메일에 막 저도- 버렸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저도 뭐야 그런 그러면서 거 엄청 오거든요. 신용카드 이런 데도 특히 많이 와요. 근데 뭐 트랜스퍼 피 있으니까는 뭐 왜 안 하지 이러고 저는 항상 그냥 버려버렸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게 뭐 사람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용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 쓰면 되지. 오히려 이거를 투자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 뭐 인베스토피아 이런 데도 나와 있어. 그런 거. 그래요. 팁으로. 하여튼 그냥 버리고 있는 돈이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돌릴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갚을 마음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 배당금으로 원래 돌리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그치. 근데 배당금으로 재투자라고 있어요. 그냥 이자는 제 그냥 급여에서 내고 있고. 아니, 저도 최근에 무슨 재밌는 채널을 하나 찾았는데 레이지주인가 해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분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그 맨하탄 있는데 거기 근처에 그 허슨 리버 있는데 그쪽에 뉴저지에다가 집을 한 어떤 30대 한인 부부인데 아무것도 이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보니까 5만 불 가지고 시작했다고. 이제 남편은 건축가고 그 아내가 약사인가 심지어 동생 학비 서포트도 대주고 있었고 그 아내가 그래서 이제 뭐 흑수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본금이 5만 불밖에 없었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뉴욕에 빌딩 4개를 해가지고 한 4밀리언 정도 굴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 다운페이가 거의 불가하잖아요 뉴욕에서. 그런데 이제 뭐 입주하는 조건으로 실거주를 하면서 위에 한 3스토리 빌딩을 해가지고 2층 3층에다가 입주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서 받는 렌트로 몰기지를 커버하고 대신에 다운페이가 그 사람들이 받은 거는 3.5% 정도만 내면 되는 실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5만 불 내고 1밀리언짜리 빌딩을 내서 몰기지를 이제 돌리고 자동으로 돌아갈게.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뭐 하고 초반에 보수 비용 뭐 이거 하니까 그래도 한 1,000불 정도는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월급으로 커버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딴 거보다도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자본금이 없고 그 코로나 때 워낙 저금리였고 좋은 시기였으니까 야 이런 거 또 할 수 있겠다. 그 남편이 그 건축하는 쪽이라서 막 이런 거를 잘해요. 약간 플리핑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을 갖다가 허름한 빌딩 위치 좋은 데를 골라가지고 다 뜯어고치고 막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중간에 돈을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그 와이프가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막 이것저것 막 다 수지고 다니면서 은행들이랑 그러면서 뭐 아까 말한 그런 트랜스퍼 밸런스도 하고 힐럭도 빼오고 401k에서 대출도 받고 뭐 노보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걸 막 돌리는 거가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이 보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끌어와서 그걸 돌리는데도 되게 방법이 많잖아요. 약간 그쵸. 주식이야 뭐 신용대출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데 부동산은 워낙 그런 게 담보물을 끌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저도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부르르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막 여기서 멈춰있지 말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 했으면 여기서 리파이낸스 해가지고 그 다음 거 넘겨가야 되는데 지금 좀 귀찮아서 쉬고 있는 건데 계속 움직여야죠. 하긴 요즘처럼 이자가 높을 때는 부르르도 좀 약간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쫄본지 모르겠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할 뭘 때는 쫄봐 사실 주식 투자는 엄청 아무렇지도 잘하면서 않은데 부동산 투자는 엄청 쫄려요. 집 사고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영상에서 재밌었던 게 저는 그 레이지 그 영상 보면서 집 사고 부부가 되게 막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좋다고 막 키 받고. 근데 나는 전혀 공감이 안 가더라고. 저는 이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옛날 휴스턴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와이프랑 되게 우울했어요. 아 진짜 네. 아씨 묶였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그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우리가 좋아하는 모건 하우젤도 무조건 집값부터 먼저 다 갚은 다음에 금융자산을 만들라고 그 사람은 그게 신념이 강하잖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 블로그에도 쓴 글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뭐 경제적 독립의 뭐 단계 해가지고 뭐 했는데 첫 번째가 집값을 먼저 다 대출을 다 갚아버리는 게 이제 그 사람은 더 윗순위더라고. 금융자산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의견이 모건하우스 다르지. 글이에요? 모건 하우젤 글. 최근에 아 그래요? 근데 모건 하우셀이 보면은 집값 다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뱅가드 S&P 500만 계속 들어 이 주의잖아. 그쵸.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동의.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집 사면 바보다 렌트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레버리지 써서 하는 게 낫지라는 주의들이 거의 주변에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돈을 벌었을 때 2014년 15년 때 그래도 그나마 한국 아직 집값 낮았을 때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있고 안 사놓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하하.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안정적이야. 그리고 내 친구가 그거에 아이디어를 딱 깨준 게 뭐냐면 야, 집 하나 사놓으면 그거 나중에 보험처럼 쓸 수가 있는 게 주식이 완전히 무너져도 부동산 담보대출은 나온다는 거죠. 집에 대한 거는. 담보물이 있으니까. 위험한데. 그래서 야 그냥 빈탈 처리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약간. 아니 근데 아, 나 마음에
그 카드가 있다. 황금 열쇠가 있다. 평정심이 되는 거야. 내 몸뚱아리를 담보로 걸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근데 대부분 다 전세 네. 살고 아니면은 월세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 살 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집 한 채는 있어요. 그거는 베이스는 커버 시켜 놓고 해야지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아 진짜 하와이 가야 되는데 힐락 이자 8% 되면 하와이 못 가는데. 하와이 가야 되는데 진짜. 이제 그래도 2050년인가 그럼 이제 목표는? 2050년. 변하지 않아. 목표를 변하지 않아. 나 지금 힘든 시간 버티면 보상 받을 거라고 믿어. 계속 사고 있는 로블록스가 널 거기로 인도할 거야. 지금 로블록스 오늘 봤어? 6.65%? 이번에 애플 그거 나온 거 보면서 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솔직히. 그거 엄청 메타버스. 날 것 같아요. 엄청 날 것 같아요.